오늘은 문장 기억의 활용편으로서 1차 1단계에서 시인들의 시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이 단위 문장 내에서 문장이 길어졌던 이유와 그리고 그 시의 구절이 하나가 아니고 5, 6, 또 더 이상이 됐을 때에 공간의 장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한용운 씨의 시 알 수 없어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시적인 공부로서 시의 어떤 감상이라든지 시의 형식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국어 공부의 연속이기 때문에 1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문장 자체에서 길어지고 짧아지고 양적인 처리 간단히 이것만 우선 1단계에서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6문장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장이 좀 길기는 하지만은 중심 낱말을 찾고 그 낱말이 꾸며지는 이유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핵을 찾아봅니다. 1번의 문장에서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여기에 중심 낱말은 오동잎이었습니다.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다. 아주 간단한 이 형식의 주인공에 대한 풀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동잎 자체가 길어진 이유가 뭐입니까? 오동잎에 동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직의 파문을 내며 지금 수직으로 떨어지죠.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이렇게 됐습니다. 동작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는 여기서는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그 앞에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이랬습니다. 요거는 배경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꾸밈 2개 들어가 있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전체는 오동잎이 꾸밈을 받아서 길어졌을 따름입니다. 다음에 2번의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여기에 중심 낱말은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이렇게 주어진 그리고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이다. 당시 주인공에 대한 설명, 이 형식에 해당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푸른 하늘이 길어진 것은 자, 푸른 하늘 앞에 있는 문장들을 보십시오.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자,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요 무서운 검은 구름을 또 다시 한 번 더 꾸몄습니다. 그 무서운 검은 구름은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자, 이렇게 해서 꾸밈도 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동작적인 꾸밈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동작적인 꾸밈이 들어가서 결국은 푸른 하늘을 결국은 길게 했습니다.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다음에 3번이 되겠습니다.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다위에 고요한 하늘로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여기서 우선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여기서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이거는 배경적인 문제가 되고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그러니까 나무 밑에 나 있는 이끼를 그리십시오. 배경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옛 타비에도 이거 배경적인 문제입니다. 옛 타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자, 장소적인 문제로 2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이것도 하나의 배경적인 요소입니다. 거기에다 다시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기입니까?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요. 그노는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이랬습니다. 작은 시내는, 이 시내가 중심말이 됐습니다. 그런 시내는, 작은 시내는, 흐르는 작은 시내는, 그리고 흐르는 작은 시내, 어떻게 해요?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동작적이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그 다음에 돌뿌리를 울리고, 이것도 동작적인 두 번째 설명. 그너는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장소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너는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요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됐어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다음에 5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녁 노을은, 이게 중심 낱말이 됐습니다. 자, 이 중심 낱말을 꾸미는데 두 가지 면을 생각해요.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이걸 하나 끊어주고, 이거는 배경으로서, 발꿈치가 배경이 됐습니다. 연꽃 같은 발꿈치에 생긴 모습이에요.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발꿈치가 있는 장소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옷 같은 손으로 끝도 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그러니까 발꿈치와 손이 들어갔어요.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음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요.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것도 배경적인 문제로 넣어줘요.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되는 모습을, 어떤 촛불을 하나 켜는 이런 모습에서 촛불이 흐르는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촛불에 초가 녹아 흐르는 모습이요. 그리고 그칠 줄 모르고 타는, 이제 배경적인 문제는 촛불이 하나 켜져.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자, 나의 가슴을 꾸미는 말이 요게 중심 낱말이고, 그 가슴은,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여기서 내용적인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제일 첫 번은 오동잎, 다음에는 푸른 하늘, 세 번째는 향기, 다음에 네 번째는 시내, 다섯 번째는 저녁 노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나의 가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낱말들이 오동잎, 푸른 하늘, 그 다음에 향기, 시내, 저녁 노을, 나의 가슴, 이 낱말들은 어떤 사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문제를 서술적으로 풀었을 따름이기 때문에 내용의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이 낱말이 차례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낱말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옆에 그림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자, 1번의 오동잎을 기억하기 위해서 1입니다. 오동잎입니다. 배경,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보면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오동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떨어지는 것을 받는 것 생각하고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이래 배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동잎이 떨어지는 그 조금 위의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요거 2번의 배경이요. 2번의 배경은 터진 구름의 사이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이니까
이 구름과 구름이 지나갈 때 구름 사이에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그 안에 생각하는데 이 얼굴은 어디에 가려 있어요? 지리한 장막 끝에, 지금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2번이 됐습니다. 다음에 3번이 되겠습니다요.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이 탑 옆에 서 있는 나무로 하나 배경 세워줬습니다.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이게 이끼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아주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탑입니다. 이건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이런 행기들은 누구의 입김입니까? 자, 다음에 그러니까 1, 2, 3입니다. 1이 오동잎, 2가 푸른 하늘 누구의 얼굴입니까? 한 것이요. 그 다음에 3번이 향기가 되겠습니다. 이 향기가 꾸밈을 받기 위해서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향기의 배경 1이죠.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다 배경적인 요소로 주어지고 향기가 꾸밈을 받아서 길어졌습니다. 다음에는 4번은 근원은 4번입니다. 4번은 시내인데 여기서 시내가 4번으로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내의 모습이 지금 이 오동나무인 데서부터 쭉 흘러가지고 지금 탑을 돌아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배경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돌뿌리가 돌들이 있고 굽이 흐르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 이게 4번의 시내의 배경입니다. 1번과 2번과 3번이 배경에서 연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용의 연속이 아니고. 그러면은 4번, 5번, 그러면 6번 정도를 이쯤에서 생각하고, 자, 6번은 타는 나의 가슴은 이랬으니까 시골에 여기 초가집을 하나 배경 삼아주고, 초가집 안에서 지금, 상위에 뭐가 타고 있는가 하면 초가 하나 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타서 흘러내리는 모습이요, 녹아서. 그리고 여기에 누가 앉아있느냐? 여인이 앉아있는 모습을 배경 삼아줬습니다. 여인은 가슴을 태우고 있어요. 그 6번의 배경을 잡아줬어요. 자, 6번을 가기 전에 5번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6번이 비었기 때문에. 자, 5번입니다. 5번은,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4, 5, 6의 연속에서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자, 시내, 그 다음에 저녁 노을, 그리고 이 여인의 타는 가슴, 이렇게 4, 5, 6이 배경을 잡아줍니다. 다시 보면은 그노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 이렇게 돌아 내려가서는 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이것도 배경적인 요소예요. 5가 떨어지는 해를, 이게 주인공입니다.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여기에 그러니까 5번의 중심은 여기 와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 타는 가슴. 네, 자,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자, 여기서 6의 낱말이 나오기 위해서 오동잎 하나, 그 다음에 푸른 하늘 하나, 2번, 그 다음에 향기. 그래서 1, 2, 3을 항상 끊어주세요. 그 다음에 4, 5, 6은 시내, 5는 떨어지는 해입니다. 이 서 있는 소녀는 이 5번의 배경적인 요소예요. 저녁 노을의 배경적인 요소입니다. 저녁 노을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타고 남은 쟤도 불태우는, 가슴을 불태우는 여인의 배경적인 요소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낱말이 4, 5, 6이요. 시내와 그리고 저녁 노을과 그리고 타는 나의 가슴 이렇게 낱말이 6이 연이어 나올 수 있어야지 그 전체의 양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중심된 낱말 1이 오동잎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 하늘이 배경이 주어지고 푸른 하늘은 지금 무서운 검은 구름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예탑의 향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시내였습니다. 향기였습니다. 4번이 시내와 그 다음에 5가 저녁 노을과 6번이 타는 나의 가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중심 낱말에 의해서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이 형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중심 낱말은 전체 꾸밈을 받아서 길어졌습니다. 자, 1번 오동잎은요. 꾸밈이 주어집니다. 예, 꾸밈은 바람도 없는 공중이 배경입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푸른 하늘은 어떤 배경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3번입니다. 향기의 배경적인 요소로 나무가 나왔습니다.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예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4가 시내로 나왔습니다. 그노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5번 저녁 노을이 되겠습니다. 배경적인 요소로서요.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6번 초가집에 앉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촛불을 켜놨는데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초가 녹아 떨어지는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이렇게 해서 6개의 낱말이 연이어지면서 그 낱말에서부터 꾸밈이 주어지고 이 꾸밈을 어떤 사실적인 배경과 연관을 시켜주면은 그 문장의 길이하고 내용하고가 배경 속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영훈 씨의 알 수 없어의 요의